안녕하세요. 딱히 후기를 쓸 생각이 없었는데 후기 이야기가 많이 보이고 마침 어제 정리도 다 끝나서 적어봅니다. 먼저 공통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혼자 끙끙 앓다가 갑자기 짐을 빼면 어떡하냐는 말씀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사실 제가 혼자 앓는 성격이었으면 짐을 뺄 용기도 없었을 겁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착하지도 않고 멍청하지도 않거든요. 당연히 수십 번도 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타일러도 보고 규칙도 정해보고 순번도 정해봤었고 돈을 반반 나눠서 청소 아주머니를 부르자는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지속되는 게 정말 하나도 없었거든요. 돈 쓰는 건 부담돼서 싫고 정리는 귀찮다는 식이라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절대 갑자기 짐을 빼버린 건 아닙니다. 나가라고 이야기를 계속했었고 그냥 짐을 버리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 버티기에 집 앞에 물건을 두는 걸로 양호하게 끝낸 거였죠. 7달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저는 일도 너무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짐을 빼서 어디에 뒀냐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조금 디테일하게 적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었네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건물 구조상 끝집은 평수가 넓어 다른 세대분들과 약간 동떨어져 있습니다. 한번 꺾어 들어가는 식이라 공간이 넓어서 그 앞에 물건을 쌓아뒀고 다른 집에는 피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손님 겸 취미방을 내줬던 거라 큰 짐은 대부분 제 것이었고 그 친구 짐은 별로 없었어요. 옷, 가방, 화장품, 신발 이런 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마저도 제 걸 훔쳐 쓰는 게 더 많아서 짐을 빼면서도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튼 짐은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간혹 훔쳐가면 어떡하냐는 분들도 계시던데 CCTV가 잘 되어 있고 짐도 마구잡이로 둔 게 아니라 리빙박스 안에 넣어 문 앞에 두고 사진도 찍어뒀습니다. 결론은 짐은 무사히 그 친구에게 인계했습니다. 그래도 친구인데 너무하다 신고하면 어떡하냐 하시던데 신고는 글쎄요. 자기 방 청소도 귀찮아서 안 하는 애가 신고 떨 부지런히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사 신고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애시당초 3개월만 살게 해달라고 했을 때 계약서를 썼거든요. 법적 효력을 바란 건 아니지만 보증금도 집안의 물건도 다 제 거니까요.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제가 직접 준비해서 쓴 거였는데 안 나가고 버틴 건 그 친구였습니다. 그나마 월세는 안 밀리고 주니 많이 참은 거였죠. 월세를 미리 주는데 너무한다. 그러면 안 된다 라는 분들도 계시던데 돈 부분도 할 말이 많습니다. 물론 월세 40만원 큰 돈이죠. 절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세 40만원으로 저희 집 같은 환경에서는 살지 못합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 40만원으로는 고시원이나 무보증 원룸이 전부 아닌가요? 월세 40만원으로 넓고 쾌적하고 교통편도 좋은 곳에서 지내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 월세도 제가 보증금 1억이라는 돈을 지불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지 아니면 더 비쌉니다. 그래서 40만원으로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지분을 반으로 나누고 권리를 행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비, 식비, 기타 등등 세세하게 나가는 돈이 많은데 굳이 필요 없다 생각해서 적지 않았을 뿐입니다. 거기다 진짜 너무 더러워서 제 사비로 청소 아주머니를 부른 것만 7달 동안 9번입니다. 모르셔서 하신 말씀이시겠지만 너무한 건 제가 아니라 오히려 친구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편의점에 가는 것도 귀찮다고 배달을 시켜 먹는 애라 신고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돈도 시간도 부지런도 없는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댓글에 대한 답은 다 적은 것 같고 이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결국 친구와 한바탕 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문을 안 열고 이야기해서 다행이지 아마 얼굴 보고 대면으로 얘기했다면 머리채를 잡았을 것 같습니다. 화냈다가 뻔뻔하게 나왔다가 오열했다가 아주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오랜 시간 대화하지도 않았는데 그 짧은 순간에 정말 많은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마지막에는 정말 미안하다. 조금만 더 살게 해주면 안 되겠냐. 집 바로 구하겠다. 하고 말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주워 담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받은 월세 40만원에서 청소 비용과 하자가 생긴 침대 프레임 비용, 그 외의 기타 비용을 모두 제하고 6만원을 이체한 다음 정리했네요. 끝까지 버티겠다 난리를 피웠지만 1시간 만에 남친이 와서 친구를 데려갔습니다. 아마 남친 자취방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이참에 그냥 둘이 결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친 자취방에 침대도 없고 너무 좁다는 이유로 제 집에 꾸역꾸역 데리고 왔던 건데 그걸 생각하니 너무 웃기네요. 아무튼 후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별 내용이 없어서 저도 쓸 생각이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추가로 글을 써봅니다. 그냥 제 결론은 다들 친구랑 같이 사는 불상사는 범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럼 바보는 저 하나로 족하니까요. 진짜 같이 살지 마세요. 너무너무 친하고 죽고 못 사는 친구다. 그럼 더더욱 같이 살지 마세요. 친구를 버리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서 별로 개의치 않았는데 그때의 경험은 축에도 못 끼는 것 같습니다. 기숙사는 그나마 규칙이 있고 사감 선생님이 있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기숙사는 통제가 되지만 같이 사는 건 정말 아닙니다. 글로 적기에는 너무 더러워서 안 적은 게 더 많거든요. 앞으로 제 인생에 룸메는 2번 다시 없을 것 같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정말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럼 남친 집이 좁으니 쓰니 집에 데려와서 꽁냥거린 거네요. 그딴 건 친구는커녕 사람도 아닙니다. 7개월을 어찌 참았나요? 저 같았으면 3개월이 딱 지나는 순간 내쫓았을 겁니다. 사실 그 기간도 버티지 못했을 것 같긴 하지만요. 앞으로 얼씬도 하지 말라 하시고 찍적대면 손보 소송을 건다고 하세요. 새해를 맞아 쓰레기를 치웠으니 다 잘 될 겁니다. 두 번째. 저도 친구와 함께 살다가 손절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요. 정말 사람은 집 안에서의 모습과 집 밖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정말 친하고 마음이 잘 맞아서 같이 살아도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쓰니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세 번째. 친구랑 산다는 게 경험하면서 후회하는 것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20대 초에 1년간 같이 살면서 정말 많이 후회했거든요. 우울증까지 올 뻔했다가 정리하고 그 이후에는 상황이나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거부했습니다. 거절하고 후회한 적이 있긴 하지만 같이 살다가 후회하는 것보단 훨씬 좋더라고요. 쓰니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제 친구도 너무 좋았던 아는 언니가 형편이 어려워져 기꺼이 방 하나를 내줬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남친까지 허구한 날 자기 집처럼 들락거리며 냉장고 음식을 거덜냈다고 하더라고요. 참다 못해 나가라 해도 갈 곳이 없다고 버텨서 가족들을 출동시켜 겨우 쫓아냈다 했습니다. 가족이나 부모랑도 같이 살기 힘든데 남이랑 어찌 같이 살겠나요? 그냥 혼자가 제일 편합니다. 다섯 번째.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도 저런 게 안 맞아서 싸우고 의견 조율을 하며 맞춰가고 난리인데 남이면 오죽하겠나요? 제 주변에도 친구랑 같이 살다가 절교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무튼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6번째. 친구는 집에 들이는 거 아닙니다. 저도 친구를 들였다가 대판 싸우고 완전히 남처럼 갈라섰어요. 생활비도 안 주고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쓰고 자기 집처럼 마음대로 살길래 나가랬더니 저를 매정하고 나쁜 년으로 만들더라고요. 2달을 빌부터 살았는데 나가라 해도 버텨서 결국 걔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데려가라 난리치고 저희 엄마를 부르고 나서야 떼어냈습니다. 그렇게 뻔뻔한 인간이라는 걸 같이 살아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네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